마부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유와 게으름,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를 위한 이야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연사 박서진입니다. 벌써 2020년 그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의 2020년 한 해는 어떠하셨나요? 저는 이번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이 끝날 때쯤이면 올 한 해의 자기 내면의 모습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게으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떠오르실 건데요. 먼저 사전적으로 게으름이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합니다. 이에 유의어로는 권태, 나태, 태만 등이 있죠. 이렇게 게으름은 우리에게 언제나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번 2020년은 정말 최악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뒤흔들렸던 사상 초유의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잠깐만 끼고 있었고 답답한 마스크는 외출 시 필수품이 되어버렸고, 학생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던 등교 또한 간절히 바래만 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저는 새로운 학교에 갈 생각에 굉장히 설레했습니다. 그런데 1주, 2주 연기가 되면서 새로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던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침대와 한 몸이 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약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어떻게든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갈 건데요. 종교와 사회에서는 게으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먼저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은 신이야말로 위대한 고용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은 신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노동의 위치는 높아지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게으름의 위치는 낮아지는 것이죠. 또 법구경의 한 구절에서 부지런함은 찬미를 받고 게으름은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게으른 사람은 자본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데요. 과거 근면을 최선으로 여기던 서구사회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 하에 현대사회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머슬렁거리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멸시합니다. 이처럼 종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하나 게으름을 비난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게으름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시각들이 오래전부터 사회에 박혀 있었던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도 게으름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 첫 번째로는 선택의 회피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택을 피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들을 좋은 말로 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매사에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선택하고 또 도전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으름을 선택장애 또는 선택회피 증후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양상으로는 선택의 순간을 기약 없이 잃어버리는 것, 선택의 결정권을 남에게 줘버리는 것,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버리는 거나 넓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선택을 하는 것과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는 능동적인 선택과 선택을 강요당하는 수동적인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게으름은 선택을 피하기로 한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의 지연인데요. 시작의 지연이란 해야 할 일이나 하기로 한 일의 시작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시작부터 하염없이 미루기만 하는데요. 이를테면 과도한 시작 의식이나 준비에 매달리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책상 정리를 훨씬 공들여서 하거나 여러 가지 색연필로 예쁘게 공부 계획표를 작성해 나가는 게 있죠.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부는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두름인데요. 서두름이 게으름이야 싶겠지만 이 게으름과 서두름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개 서두름이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쫓기듯 뛰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서두르는가 하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뒤늦게 서둘러 보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고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즉각적인 만족 추구, 즉 중독인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실증을 자주 그리고 많이 느낍니다. 그들은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죠. 그렇게 그들은 실증을 견디기보다는 순간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쾌락은 그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유사해서 이내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죠. 이렇게 안 좋은 의미만 가득 담고 있는 게으름이지만 저는 이 게으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은 왜 죄가 되었나라는 책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고 숨 쉴 새도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고 쫓기며 한치의 여유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휴식은 즉 게으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장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쁜 나날들 속에서 게으름이라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며 과거의 자신과 성격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과거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 좋은 의미만 가득 담고 있던 게으름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여유 그리고 느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1883년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폴 라파드르는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발표합니다. 그는 이 선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본가의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으며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을 노동하는 중노동자들은 그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게으름에 대한 예찬은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에 대한 저항적인 색채를 띠고 시작했음을 볼 수 있죠. 20세기에 이르러서 게으름의 예찬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먼저 러셀은 일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더욱더 증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피에르 쌍소는 게으름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게으르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이고 그것은 슬기로움이나 너그러움의 한 형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을 예찬하는 자들에 의해서 게으름은 이제 더 이상 악덕이나 죄악이 아니라 지혜이자 미덕으로 격상된 것이죠. 이제 게으름은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게으름을 예찬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런 고전적인 의미의 게으름이 아니라 게으름과는 조금 다른 느림과 여유를 예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게으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게으름과 여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여유란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능동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게으름이란 자신 선택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강요당하는 수동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여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게으름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이 재충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유이고요.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봤을 때 후회만 남게 되고 오히려 피로만 쌓여가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에 빠졌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아마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들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관련해서는 자각 능력, 창조 능력, 실행 능력이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AC 정신 능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인식의 수준을 높여서 엄정한 자기 성찰을 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의 비전을 창조하며 작은 실천을 통한 확장으로 실천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의지와 동기가 부족한 것일 뿐이죠. 저는 많은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게으름을 극복하고 과거보다 더 발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게으름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다르다만 게으름과 여유 그 사이에 서서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고 극복할 줄 안다면 우리가 나중에 게으름에 또 빠지게 됐을 때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과거보다 더 발전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여유와 게으름 그 사이에 서서 가끔은 좀 느려지기도 하면서 여유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테드엑스 와바이스쿨의 연사 박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